자, 알아서 남주는 지식 채널 프롬제이 박진우. 서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뵙죠. 그러게요. 네. 지금 거의 뭐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바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문의가 많아서 뭐 네. 상담도 많았고 이제 유튜브로 문의 오는 것들은 전부 다 질병이 좀 있거나 치료력 있는 분들이라서 좀 복잡한 문제들 해결해 드렸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강의 나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소수 단위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같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자꾸 바빴네요. 박 팀장님은 근데 네. 왜 이렇게 바빴어요? 저는 뭐 이사도 있었고 우리 딸 그 수술도 있었고. 아, 맞아.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면 다들 그러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객님들 많이 못 만나시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데, 사실 저희는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은 코로나 영향은 거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참에 우리 보험을 한번 정비하자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지 네, 나름대로 좀 바빴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이제 제일 이슈죠. 네. 갱신형, 비갱신형. 그게 이슈예요? 네, 그쵸. 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네. 제일 많이 갱신형은 보험료가 비싸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죠. 그런 건데 오늘은 네. 이제 갱신형, 비갱신형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걸 갱신으로 할지, 네. 비갱신으로 할지, 네. 같이 하는 게 좋을지, 네. 어떤 게 좋을지, 막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오늘은 그러면 갱신형, 비갱신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기본은 비갱신형으로 합니다. 비갱신형이요? 네.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갱신형의 장점은 처음엔 보험료가 저렴해요. 네. 나중에 점점 보험료 올라가고요. 그렇죠. 비갱신형은 처음엔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정해진 기간에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세쯤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네. 20년 안에 진단을 받거나 하면 갱신형이 유리하고요. 20년 이후에 진단을 받거나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비갱신형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비싼 갱신 보험료 비싼 것들이 뭐냐면 진단금이에요. 네. 근데 진단금은 60세 이전보다는 60세 이후에 많이 발병을 해요. 발병 확률이 확 높아지죠. 그렇죠. 20년 이후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통계적으로 따지면 비갱신형이 좀 좋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보험료가 좀 비싸도 일을 하잖아요. 돈을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갱신형은 지금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그렇죠. 내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정작 보험료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보험료 많이 올라가요. 그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갱신형이 언제까지 내느냐. 네. 보통 80세까지 내죠. 만기 80세 만기면 80세까지, 100세까지 하면 또 100세까지 계속 내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점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나쁜 것보다는요. 사망 보장은요. 해가 바뀌어서 보험 요율이 떨어져요. 가령 우리가 예전에는 60세가 되면 뭘 했죠? 집에서 뭐 해줬죠? 환갑잔치. 환갑잔치. 그렇죠. 이제 오래 사셨다고. 장수하셨다고. 그 때문에 그때는 60세가 굉장히 돌아가실 요율이 높은 나이에요. 그렇죠. 지금 60대 어때요, 60세?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60대 되셨는데 가족끼리 노래방 갔다 왔어요. 그럼 60세 되신 분한테 할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실례죠. 요즘에는 오빠지.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지금 60세가 사망률이 옛날만큼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예전보다 더 저렴한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가입했던 그 종신보험보다 사실 동일 나이로 배웠을 때 요즘 종신보험이 훨씬 더 저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보장은 갱신으로 가입을 해도 요율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나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입원 특약이 있어요. 입원하면은 뭐 돈을 하루에 얼마씩 준다는 일당인데, 그렇죠. 요것도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점점 똑같은 질병으로 입원 일수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막 배 가르고 뭐 가슴 열고 해서 수술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뭐예요? 레이저 수술, 그렇죠. 복강경, 관삽입, 이 비관혈 수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회복을 해요. 입원을 며칠 이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안 하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 제가 10년 훨씬 전에 여자분들이 제일 입원비 청구 많이 했던 게 자궁 근종 수술이었어요. 네네네. 그때만 해도 보통 일주일씩 입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거의 1박 2일이에요, 요즘. 그렇죠. 거기다가 뭐 산부인과에 하이프실 됩니다. 이런 데는 당일 퇴원. 당일 퇴원도 많죠. 뭐 여성분들 얘기 나왔으니까 또 그 가슴에 혹이 있어서 제거하면 예전에 절개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도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지금 만모톰. 한 2시간이면 끝나요, 회복까지. 하지정맥류. 지금 다 레이저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몸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입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입원 특약 같은 경우도 갱신으로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입원 특약은 갱신형만 설계를 좀 해주는 편입니다. 네. 젊을수록 유리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둘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 네. 나는 그래서 암 진단금 무조건 2억 정도는 가져가고 싶어. 네. 이걸 전부 비갱신 설계하셨더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그렇죠. 못 내죠. 네. 이런 경우에는 1억 정도는 비갱신형으로 가져가고요. 그렇죠. 1억 정도는 갱신형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30대, 40대, 50대까지는 네. 아이들이 독립을 하기 전이에요. 네.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려서 실직을 하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은 내 병원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자녀들의 교육비, 그렇죠. 우리 가족들의 생활비도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독립을 했어요. 그때는 순수하게 제 치료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있을 때는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갱신형을 섞어서 진단금을 많이 가져갔다가 딱 자녀들이 독립하게 되면 그때 보험료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 내 치료비만 필요하니까 갱신형 특약은 빼셔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네. 같이 가져가는 게 네. 나이가 어릴 때는 더 유리하다, 효율적이다. 네. 암진단은 5,000을 설계해봤는데 네. 23세 남자 기준으로 네. 3,5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비갱신형이 있다는 가정하에 갱신형 요거 3,500원, 네. 커피 한 잔 값으로 5천만 원 보장받는 거 네.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뭐 60세가 됐어요. 네. 이런 분들은 갱신형 특약이 또 유리할 수 있어요. 60세가? 예. 그거는 왜요? 일단은 네.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하면 어.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쵸. 앞으로 예. 발생할 확률이 눈에 불보듯 뻔하니까 네. 비싸죠. 예. 그런데 예. 갱신형 특약도 3년, 5년이 아닌 20년, 30년 갱신이 있어요. 20년 갱신? 예. 네. 그럼 뭐 60세에 가입을 했다, 63세에 가입을 했다, 그럼 80세 83세. 또는 뭐 83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네. 보통 우리가 성인 질환이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자꾸 고장나고 음. 장기가 자꾸 손상되면서 이 질병에 걸리거든요. 네네. 근데 80세 이후에는 그런 성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네. 뭐 고장나고 나이가 있으면 그 전에 보통 발병할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그럼 어쨌든 20년 동안 저렴한 보험료로 20년간 보장을 받다가 음. 그때 이제 발병을 하면 진단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20년 이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때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완전 바뀌겠죠. 예. 네. 그리고 그때 지금은 무서웠던 질병이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정도 꾸준하게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병에 많이 걸릴 나이에 유지했다가 발병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서 팀장님. 네. 5, 60대가 암 진단금이 좀 부족해. 나 이거 늘리고 싶어. 네. 그러면 굳이 100세 만기제를 하지 말고 네. 20년 갱신짜리 네. 2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르니까 네.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뭐 그렇게 하셔도 거죠? 되고 네. 뭐 20년이나 뭐 70세 만기 정도로 끊으셔도 되고. 그러면 네. 보험료가 20년 100세 만기랑 네. 그 다음에 20년 갱신짜리랑 네. 얼마 정도 차이나요? 많이 차이 나죠. 많이 차이나요? 네.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갱신형으로 해야 되는 특약이 있고요. 입원비라든지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비갱신형으로 하면 좋은 특약이 있고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혼합해서 가져가면 네. 효율적인 그런 담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정답은 없어요. 뭐 나이가 그렇죠. 젊다고 갱신이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20년 갱신이 좋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내가 지금 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틀리고 가족력이 틀리고 생각도 경제력이 다르고. 틀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형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항상 내가 시뮬레이션을 그려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걸 적정하게 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비갱신형을 좀 기준으로 해서 갱신형은 내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추가를 하시면 정말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알파다.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위험하네요. 내가 나이가 40, 50대인데 암진단금 1억 있는데 그게 다 갱신형이에요. 그러면 힘들죠. 그런 분들은 좀 빨리 그렇죠. 비갱신형을 생각해 두셔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구나. 네. 그러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비갱신형으로만 쫙 있어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뭐 냅둬도 나쁘진 않고 네. 거기다 갱신형으로 싸게 진단금도 늘리면 너무나 좋겠네요. 이제 그런 분은 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비갱신형으로 많은데 암만 많아. 음. 근데 이미 비갱신형으로 암에 대한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납입할 여력은 없어. 근데 나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선 보장이 없어. 치매도 보장이 없어. 이런 거는 경우에는 암 1억 있는 보장에서 한 5천 정도는 갱신형으로 바꾸시고요. 그 남은 돈으로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 좀 보완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때 서 팀장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여기 위에다 카드 남길 건데 입원비
그 비갱신형 진짜 비싸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조금 갱신형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해서 생기는 그 돈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서 진단금을 좀 준비해 두시는 것도 효율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다. 네. 유튜브에 질문 되게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렇죠. 많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갱신형, 비갱신 특약을 적정하게 조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갱신형이 유리한 보험회사 상품이 있고요. 비갱신형이 유리한 보험회사 상품이 있어요. 그것도 적정하게 그 맞는 상품을 선정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알아서 남주는 지식 채널 프롬제이 박진우 서준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